오늘은 익산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합니다. 최근 익산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이 가족을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인데요. 지인이 댓글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익산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정님. 항상 좋은 정보를 매일매일 보며 힘을 얻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저는 전북 익산에 살고 있어요. 어제는 또 익산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분도 열심히 사셨던 소상공인이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죽음을 미화하거나 아니면 그 방법에 대해서 절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익산에서요, 일가족 사망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빠가요, 가족을 죽였어요. 사업하다가 자금난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이제 커피 전문점을 익산에서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익산 지역에 있는 아마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본인의 지인분들이고 또한 한 건도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익산 지역의 지금 상권이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 분들의 동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부검이들이요, 이제 10대 자녀들의 목에 눌린 흔적을 봤을 때 이 40대 가장이 아내와 자녀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소견이 나왔고 이 경찰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대요. A씨는요, 익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 밝혀졌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업 문제로 인해서 빚 독촉장을 계속적으로 요즘에 받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자, 계속 편지 읽어볼게요. 자, 친한 지인분과 아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도 어쨌든 노력은 했을 겁니다. 자, 코로나 때부터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이분께서 이제는 지인분께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카페 하면서 코로나 때부터 많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 때 다 힘들었죠. 지금도 힘들지만은 뭐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했던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장사 잘 하다가. 그래서 이제는 익산 지역에서 지인분들의 한 건너 아는 사이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아파트 담보대출 받고 이게 빚 독촉 돌아오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죠. 자, 어쨌든 버티고 버티다 끝내는 너무 힘든 선택을 하셨네요. 저도 버티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뭐라고 버티나 암울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는 희망을 잡고 버티다가도 이런 소식은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듭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익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 동요가 굉장할 겁니다.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죠. 왜냐면 내 아시는 분 또 내 지인이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러면 남일 같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요되면 안 돼요. 진짜 이게 기분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이게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듭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익산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이거 정치인들이 알까요? 위에 분들이 알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 가고 있는지? 이거 절대 여러분 동요되시면 안 됩니다. 신용불량자 되기 싫어서 남들 시선도 있고 어떻게든 신용 바닥치지 않으려고 대출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마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지금. 그쵸 여러분? 대출 받기 너무 싫습니다. 그냥 있는 대출 기간 늘려주셔서 조금씩 갚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저도 이 말에 너무 찬성합니다. 너무 찬성이에요. 이게 좀 안 갚는 게 아니죠. 진짜 갚는데 이거를 민간에다가 탁 던져버리면은, 그러니까 대출, 그러니까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끝내버렸잖아요. 이거는 은행에다 맡겨버렸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고금리 상태에서 그렇게 매몰차게 끊어버리면은 은행은 당연히 뻔한 거죠. 더 대출 돈 갚으라고 그러죠, 당연히.
뭐 자율상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은행이 무슨 자율상환 해줍니까? 바로 돈 갚으라 그러지. 조금씩 갚게 이게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해요. 이게 조금씩 갚게 해줘야 됩니다. 진짜 조금씩. 그러니까 갑자기 상환하라 그러면 이게 고금리 상태에 거기다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에휴 그냥 너무 힘든 뉴스에 넋두리 해보았습니다. 저도 넋두리 합니다.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너무 공감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어제 주셨어요. 어제 이 댓글을 이렇게 주셔서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참 친한 지인분과 아는 분,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안 좋죠. 정말 안 좋습니다. 이 영상 제가 왜 오늘 이 방송을 하냐면 무슨 제가 정말로 유튜브가 이런 방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고리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 계속 갖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희망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정 채널이 그런 소자공 카페가 그런 공간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시겠습니까? 네, 유튜브가 조회수 올려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방송 안 합니다. 그냥 이 여정 채널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특고 프리랜서들 어려워요 지금. 그냥 위로가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자공 카페가 그런 공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 감정 갖고 가시면 안 돼요.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정 채널이 그런 위로가 되기를 저는 희망해 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힘이 되는 정보 나누고요.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도 했으면 좋겠어요. 더 잘 되는 모습을 꿈꾸고 희망을 서로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우리는 해낼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잖아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장사를 잘해갖고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박한 꿈. 아마 모든 이들의 똑같은 꿈이 아닐까요?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엄청난 뭐 부자가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장사 잘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 수 있고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켜줄 수 있고 좋은 미래 물려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꿈이고 소박한 꿈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 소박하지만 그 꿈이요, 그 어떤 꿈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참고 견뎌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만 버티시면 돼요. 저는 여정이기도 하지만은 아시지만은 경제평론을 합니다. TV에 나오는, 공중파에 나오는 경제평론가 몇몇 안 돼요. 그중 한 명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좀만 버티시면 돼요. 일단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내년도 3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에서 점도표에 보면은, 점도표라고 해서 19명의 연준위원들이 내년도 금리, 그 다음 년도 금리를 이렇게 예상치를 찍어요. 근데 내년도 금리 중위값을 보면은 한 3번 정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일단 금리 인하 시그널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고금리, 우리나라 일단 고금리로 가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고금리 영향이 내년 상반기까지 가겠지만은 상반기 이후부터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좀만 버티시면 돼요. 지금 많이 힘들죠. 좀만 버티십시오. 경기 돌아옵니다. 여러분 좀만 더 버티시고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꼭 버티십시다. 자, 어떤 분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제 지인분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렵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제 개인적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저도 힘든 인생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죠. 당연히 저한테도 있습니다.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몇 군데 고비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 첫 번째가 그 중에서 이제는 가장 첫 번째를 뽑는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군대에 갔는데요. 이제는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99년도 군벌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군대 입대하자마자 한 2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오버로크 쳐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후반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군복에 오버로크를 쳐주는 거예요. 그 이등병.
아니 나는 훈련생인데 왜 오버로크를 치나 했거든요. 근데 빨리 나가보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는 들었을 텐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안 해주고 일단 빨리 병원 가보라고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랬죠. 정말 놀래서 이제는 그 입대하고 나서 2달 만에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 제가 장례 치르고 이제는 복귀를 하는데 그 복귀하는 순간에 그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복귀하는 그 위병소 앞에서 그 군대에 들어가는 그 문이 있거든요. 이게 그걸 위병소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면은 이제 제 시간에 맞춰서 복귀를 하는 거고요. 내가 한 발자국 옆으로 가면은 이제 탈영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정신적으로. 근데 잘 선택을 했죠,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복귀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병이 됐죠, 바로. 왜 관심사병이에요?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는 얘가 잘못될 수도 있다. 관심사병 합니다, 당연히. 장례 며칠 치르고 바로 복귀한 거잖아요. 그것도 군대가 아직 2년이 남아있는 거죠. 예, 왜냐면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군대에서는 훈련소에서는 저를 이제 관심사병을 하고 초밀도 감시를 하는 거죠. 혹시나 내가 잘못될까봐. 그때 정말 버티고 버텼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예, 정말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잘 제대했습니다. 병장 제대 잘 했고요. 정말로 2년 2개월을 잘 군생활하고 군복무를 잘 마쳤죠. 그게 아버지와 했던 약속이기도 했었어요. 제가 군대 입대했었을 때. 예. 힘든 일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힘든 일 많아요. 예, 제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때 위병소에서 옆으로 발자국을 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못 앉겠죠. 안 그런가요? 제가 만약에 그때 한 발자국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위병소에서 군대로 복귀하는 그 한 발자국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옆으로 갔다 그러면 내가 그 거기에서 정말 갈등 많이 했거든요. 내가 옆으로 갔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못 만났을 겁니다. 탈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때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우린 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댓글이요, 오늘요, 다른 거 달지 마시고요. 서로에게 힘을 주는 댓글만 오늘 남기는 건 어떠세요? 제가 제안해 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은요, 다른 댓글 말고 이 영상의 댓글은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댓글을 서로 달아주십시오. 얼굴은 몰라요. 사는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대한민국에 있죠. 또한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우리입니다.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요. 희망이 되게 잘 될 거라는 이 희망의 댓글을 여러분 지금 남겨주십시오. 서로에게 말 좀 해주세요. 때론 그 댓글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밑에다가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우리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희망이 되는 그 댓글을 지금 여러분 담아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좀 제안을 여러분께 좀 해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 그 익산시 소상공인만 보십시오. 익산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만 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익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조사 좀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익산시밖에 소용이 안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다른 분들은 여기까지만 방송 보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익산시에 계시는 소상공인만 보십시오. 지금 익산시 쪽이 너무 안 좋다고 얘기를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알아요 누군지 익산에서 이제 뭐죠? 노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여자 우리 누군지 아시죠? 이 방송 아마 정말 우리 여정의 정말로 가족이기도 하고 제가 이름을 나타내지가 않다 보니까 이름을 모르는데 아시죠? 우리 썸네일 좀 빨간 옷 입으시고 우리 여성 우리 가수님 또 익산에서 또 노래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분도 많은 얘기 하시거든요. 익산 너무 지금 상권이 안 좋고 분위기 안 좋고 힘내시고
그래서 익산에 계시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익산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봐 그래서 익산시에 있는 소상공인 정보만 싹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계신 분들 보십시오. 자, 익산시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연말이잖아요. 12월. 그래서 예산이 거의 소진됐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예산 소진이 끝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모아본 겁니다. 혹시나 해서 아마 꼭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남아있는지를. 자, 일단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3개월 이상 사업하신 분들인데 4에서 7등급 소상공인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소진시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예산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증한도가 5천만 원이고 연 1% 제외하고 최대 4%까지 뭐 이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북 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 해서 전화번호 남겨드리니까 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산 소진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12월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드린 이유는 혹시나 해서 전화 한번 해보시라고. 예산 남아있는지. 자, 두 번째는요,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이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인데 여기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해요. 그래서 이거 운영자금을 대는 건데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남겨드립니다. 여기서 전화번호 하셔서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 이거 이자 지원이거든요. 내가 지금 대출을 갖고 있는데 그 이자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훨씬 더 뭐 내려가겠죠.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책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요거는 정책자금이에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받았던 대출 있죠. 그 이전에 받았던 거, 요때 받았던 거, 이거를 이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남아있는 들 보세요. 이거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하거든요, 이게. 근데 예산 소진시까지 요것도. 그래서 익산시에 계셨는데 내가 정책자금을 과거에 받았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그러면은 그 이자를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꼭 알아보시고요. 요거는 내년도 9월 30일까지니까 예산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전화번호 남겨드립니다. 전화번호 보시고 바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소상공인 이 카드 수수료 지원이죠. 전년도 2022년 매출액 3억 원 이하이신 영세 소상공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카드 수수료 냈던 거를 캐시백 해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예산 소진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화해 보셔서 예산 남아있는지 보시고, 만약에 예산 남아있다 그러면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니까 익산시 소상공인 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란우산 공제 있죠. 여러분이 이제는 사업 폐업했을 때에 뭐 퇴직금 같은 항목이죠. 공제, 이 가입 장려금 줍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 한해서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1만 원씩 장려금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전화번호 남겨드리니까 여러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중소유통 공동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슈퍼마켓이나 식당 사업장 하시는 분이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산품, 뭐 과자류, 음료수, 주류, 농수산물 같은 거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산 중소유통 물류센터는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협동조합입니다. 한마디로 그 익산시에 계시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그 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나온 협동조합이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싸죠. 정부 지원으로 건립된 물류센터예요. 여기 가서 그냥 도매 가격으로 사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보다 더 싸게 물건 갖고 오신 분들은 기존 거래처 운영하시면 되겠지만은, 근데 내가 사실 봤을 때에 여기가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가보셔서 왜냐면 모르는 분들 계시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슈퍼마켓 식당 하시는 분들 가셔서 조합비 내시고 2만 원이에요. 1년에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내고 가입하시고 여기서 이제 물건을 이제 싸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저렴합니다. 그래서 익산시 오산면 평동로 333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익산에 현재 하고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것만 모아봤습니다. 오죽 안타까우면 제 시간 막 다 빼면서 이것만 다 긁어 모았었겠어요. 그러니까 익산시 분들에게 희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익산시에 나왔던 이 사건, 여러분 이거 전염됩니다. 진짜 그 감정이요,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전염되거든요.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희망 버리지 마십시오. 내 지인이 그랬다더라, 내 지인이 그랬다더라, 알아요. 절대 여러분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희망 가졌으면 좋겠고, 이 방송 보시는 익산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러라고 제가 또 이 익산시 정보만 모은 거잖아요. 물론 지금 12월 달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안 남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해서 모아볼 때는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그 지원 정책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위에 분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런 상황인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예. 그래서 좀 좋은 정책들이 나아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사 같이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에휴, 그래도 우리 여정님밖에 없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왜? 아시죠?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마음 압니다. 짠해갖고 더 이상 말은 못 드리겠지만 전해지거든요. 저도 전해지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안 보시는 영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하지만은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 누군가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는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 누군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댓글에다가 서로에게 희망되는 댓글, 정말 격려하는 댓글, 할 수 있다는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만 여기에 댓글에다가 여러분 꼭 격려하는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린 잘 될 수 있다, 우리 가족 내가 잘 먹여 살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겨내요, 여러분. 같이 힘냅시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린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할 수 있으시죠? 저 여러분 믿습니다. 그죠? 저 여러분 믿어요.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나쁜 생각 절대 갖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실망시키지 마세요. 자, 저도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욱더 꾸준하게 노력하는 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